안녕하세요. 대운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좀 갑작스럽게 급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잘 달려왔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이 밸류적인 측면이 잘 반영이 되지 않았고 조선이라는 사이클 속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했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좀 많은 하락세를 맞으면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다소 위축된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았고 정세적인 부분도 변동폭을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바이든의 이 사퇴 썰도 돌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부분이 진짜인가? 그리고 진짜라면 삼성중공업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심리 자체가 싱숭생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토방에 방문을 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함께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었죠. 유가가 바로 FLNG와 직관이 되고 FLNG는 삼성중공업 실적과 주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유가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 전일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유가 자체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파악을 해보고 이 부분이 삼성중공업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자체를 봤을 때 다시금 반등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 가격적인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4.7%가량 하락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준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부터 강조를 드렸지만 현재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달한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과열이 된 상태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중장기적인 흐름을 생각을 해 볼 때 건전한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금일 외인과 기관 또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도 물량이 이렇게 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 역시 하방 압력을 좀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전일 외인의 매집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일과 그 전거래를 합치면 오늘 매도 물량은 전거래일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의 방향성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과연 종토방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함께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종토방에 왔는데 다양한 이야기가 굉장히 오갑니다. 사실 삼성중공업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인내심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조금 아쉬웠지만 적절한 조정으로 받아들일만 하고 중요한 건 들리실 관련한 8월 중순에 발표가 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과열된 구간이었기 때문에 안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었다. 차라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서 상승하는 게 건전한 어떤 모멘텀을 발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드릴십도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게 되면 드릴십 매각 대금은 거의 다 정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부각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보게 되면 이 부분은 아마 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러한 비난에 대한 의견도 좀 많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보면 이 조선 슈퍼사이클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도 다 이미 알고 있는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가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수주 물량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실적의 개선세 그리고 환율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08년과 또 비교가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 당시 선가지수가 한 190
112포인트 정도로 나왔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성과지수가 한 187포인트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접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2008년에 기록을 했던 그 슈퍼사이클 호황의 시기와 거의 다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일각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장이 좀 하락하는 경향에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바로 조선주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토방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마무리를 좀 해보고 바이든 사태 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바이든이 정말 사퇴했다 뭐 이런 찌라시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 자체가 나왔다는 거가 바이든보다 트럼프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바로 현재 사퇴 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조선 산업에는 바이든보다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굉장히 공격적이죠. 특히 중국에게는 공격적인 사람인데 무역 전쟁에 대해서 중국의 조선업을 제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조선업은 오히려 반사이익 관점에서 호재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오히려 당선이 되면 조선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삼성중공업 금일 주가가 하락한 요인 중에서 기술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유가가 하락한 요인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는 FLNG 관련돼 있죠. 특히 삼성중공업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전일 유가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이 지표 자체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7월 18일 21시 30분에 결과값이 나왔죠. 현재 보게 되면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 고용지표가 냉각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소비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현재 유가도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하락세가 삼성중공업 주가에도 소폭 하락세를 오늘 소폭이 아니죠. 좀 강한 하락세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반기로 갈수록 고유가에 대한 기조가 남아있다.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이 계속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변곡점을 좀 그려줄 수 있는 게 미국의 원유 재고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24일 날 미국의 원유 재고가 나오게 되는데 7월 달의 기조를 보게 되면 예상치보다 실제가 더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이 감소하면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7월 24일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유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수요 관점에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7월 말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잘 나오게 되면 수요가 탄탄하니까 유가는 더욱더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선가지수도 우상향하고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187포인트가 유효하게 맞아떨어져 갔네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구간이 2008년 슈퍼사이클 구간과 닿아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앞으로 조선주에 대한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가지수의 동향을 꼭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오늘도 체크를 해야겠죠. 1387원에 원달러 환율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4월부터 변동성을 이렇게 좀 박스권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 강달러에 대한 기조가 강해질 수 있겠죠. 트럼프는 자국민 우선주의를 좀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 사용하는 화폐, 이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더욱더 상승해지면서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강달러에 대한 수혜주이기 때문에 호재로 주가의 상승 탄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돌아와서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봉으로 봐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5일선을 주봉상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것이다.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하더라도 6월달처럼 2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하는 그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재무적인 측면에서 앞서서 종토방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드리식 관련된 매각대금 환입이 올해 마무리가 될 예정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분명히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3년과 24년 비교만 해보더라도 영업이익이 거의 2배 가량 상승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하반기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관심도가 좀 크게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